돈의 심리학 파트 3. 과거와 미래의 나.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의 연구에 의하면 18세에서 68세까지의 사람들은 향후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할지에 대해 과소평가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저자는 장기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음 두 가지를 충고한다. 첫 번째는 금융계획에서 양극단의 업무 패턴을 피하라는 조언이다. 고소득의 장시간 근무 또는 저소득의 단시간 근무와 같은 양극단의 일을 피하라는 조언이다. 두 번째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따라 직업을 얻었으나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직종의 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내가 지금과는 다른 사람일 때 세웠던 금융 목표는 맞지 않는데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버리는 편이 낫다. 보이지 않는 가격표. 새 차를 사려면 또는 중고차를 사려면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투자의 영역에서는 공짜로 이익을 얻으려고만 한다. 1950년에서 2019년까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수익률은 연간 11%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시기가 전 고점보다 최소 5% 이상 낮았다. 이것은 바로 시장 수익률의 대가이다. 투자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수익을 얻기 위한 작전과 전략을 짠다. 자동차나 주택, 음식 등에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왜 훌륭한 투자 수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피하려고 할까? 시장 변동성은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처럼 생각해야 한다. 시장 수익률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수수료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입장료이다. 다른 게임. 금융시장의 거품은 인생을 망쳐놓는다. 경제 거품이 발생하는 원인을 간단히 정해내리기는 너무나 복잡한 주제이다. 어느 자산의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면 이 자산에 단기 투자자들이 몰려든다. 그런 현상은 또 다른 단기 투자자들을 불러들이는 상황이 된다. 이들 모두를 비이성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스스로 잘하고 있는 자산 가격의 이익을 붙잡기 위해 사람들이 단기 거래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거품이 피해를 주는 것은 장기 투자자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게임을 하는 단기 거래자들로부터 신호를 읽기 시작할 때이다. 이제 장기 투자자들도 이 자산을 구매하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현재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위한 선언문을 적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낙관주의의 유혹. 낙관주의는 중간에 차질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믿음이다. 보통은 낙관주의에 베팅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하게 들리고 사람들의 지성을 사로잡고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2008년 12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정치과학자 이고르 파다린의 기사를 발표했다. 내용은 2010년 6월경 미국이 6조각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기사였다. 사람들은 낙관적인 예측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비관주의는 똑똑한 소리처럼 생각하고 더 그럴싸하다고 여긴다. 또한 공포를 자극하고 위기를 크게 부풀린 이야기에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가진다. 투자 뉴스레터 업계는 이 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는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린다. 베스트셀러 팩트플리스의 저자인 한스 로슬링은 조사한 사람들 모두가 세상이 실제보다 섬뜩하고 폭력적이며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비관주의에 사람들이 끌리는 이유는 일부는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기에 어쩔 수가 없다. 다니엘 카너먼은 우리가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존책이라고 말한다. 또한 다른 이유는 나쁜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1% 상승한 경우엔 뉴스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1% 하락하면 뉴스에서는 대대적으로 이를 집중 보도한다. 특히 이런 비관적인 예측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의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만 언급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제학에는 이런 철칙이 있다. 극단적으로 좋은 상황이나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간절하면 믿게 되는 허구. 인생에는 우리가 사실이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사실이라 믿는 것들이 많이 있다. 저자는 그런 것들을 매력적인 허구라고 부른다. 이 매력적인 허구는 우리가 돈을 생각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돌팔이 일기예보가는 믿지 않으면서도 돌팔이 금융가는 믿는다. 2018년까지 10년 동안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펼친 뮤추얼 펀드의 85%가 벤치마크보다 낮은 성적을 냈다.
그러나 이들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거의 5조 달러에 이른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가 사실이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란 나머지 예측 범위가 현실과 아주 동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시장의 예측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대형은행의 최고 시장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능력 역시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람들도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나 재무 상담가들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권위 있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의지한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확성의 영역과 불확실성의 영역을 혼동하는 탓도 있다. 비즈니스, 경제, 투자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분야를 과학과 같이 공식에 의해 예측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돈 문제 같은 영역에서 우리가 꽤 많은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운의 역할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들. 1930년대의 의료계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의료계는 치료 계획에 여러 옵션을 펼쳐놓고 환자가 최선의 길을 결정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의료는 복합적인 작업이며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역시 복합적이다. 재무 상담 역시 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담당자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축이란 자존심과 소득 사이에 생긴 틈이고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밤잠을 설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투자에 있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개별 투자를 보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봐야 한다. 투자의 많은 부분이 형편없더라도 몇 개만 뛰어나면 괜찮다. 특별히 용도를 정해두지 않은 저축은 최악의 순간을 대비하는 대비책이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실수의 여지에 대비하는 것은 보수적인 방책처럼 보이지만 이 덕분에 파산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값어치는 없을 것이다. 나의 투자 이야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켄 머리 교수는 2011년에 의사들은 어떻게 죽는가라는 글에서 의사들은 대부분의 미국인보다 훨씬 더 많이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은 치료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암 환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 온갖 치료법을 동원하는 의사들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저 고통 완화 처리를 선택한다. 보통 사람들은 스프레드시트나 교과서를 보면서 중요한 재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중요한 재무 결정은 주로 저녁 식탁에서 이루어진다. 종종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실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 누군가에게는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틀린 것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언젠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독립성은 늘 저자의 경제적 목표였다고 한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 자신과 가족이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잠을 깨고 싶을 뿐이었다고 말한다. 어느 정도 독립성을 얻는 데는 의사 월급이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대치를 낮추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면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저자와 그의 가족은 대부분의 재무 상담가들이 추천하는 것보다 자산 내 현금 비중을 높게 유지한다. 그 이유는 어떤 일로 현금이 필요할 때 자신의 주식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저자의 투자 전략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 투자하는 전략을 선호한다. 실제로 저자는 그동안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수십 년간 투자했고 돈이 혼자서 불어나게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다. 저자는 투자 노력과 투자 결과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열심히 투자를 공부하고 예측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투자의 결과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꼬리 사건들이 세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단지 몇 가지 변수가 결과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저자의 투자 전략의 핵심은 그저 높은 저축률과 인내심, 세계 경제가 향후 수십 년간 가치를 창출할 거라는 낙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돈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형성된 배경.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그리고 종전의 기쁨은 금세 다음과 같은 질문에 부딪혔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미국 인구의 11%였던 1600만 명이 전쟁에 동원됐다. 그리고 곧 18개월 후에는 150만 명을 제외한 모두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미국의 국내는 전쟁 때문에 주택 건설이 멈춰섰다. 이는 귀환 용사들에게 심각한 주택난을 안겨주었다. 또한 전쟁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기업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민간 부문 기업에서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대량 실업이 이어졌다. 또한 제대 군인들이 일할 일자리 문제도 발생했다. 전쟁에서 귀환한 군인들의 결혼율이 급증했다. 전후 경제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낮은 금리를 유지한 것이었다. 저금리로 사람들은 주택과 자동차, 물건, 장비 등을 정말로 싸게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소비를 장려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소비는 노골적인 경제 전략이 되었다. 유례없는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 제대 군인 원호법의 도움으로 참전 용사들은 계약금 한 푼 없이 집을 살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신용카드의 도입으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군인들은 물건에 대해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했고 결혼을 했으며 값이 싸진 소비자 신용으로 과소비를 이어갔다. 물건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면서 귀환 병사들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소비자 신용이 더해지면서 미국의 소비 여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1940년부터 1963년까지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이례적일 만큼 좁혀졌다. 소득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도 줄어들었다. 1947년에서 1957년 사이의 가계 부채는 5배가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소득이 워낙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가계에 미친 영향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00%를 넘는다. 변화는 1973년에 시작되었다. 이해 시작된 경기 침체는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몰고 왔고 물가가 폭등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호황을 이루었고 중국 경제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중동은 산유국으로서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197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경제 성장은 지속되었으나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다. 1993년과 2012년 사이의 상위 1%의 소득은 86.1%나 증가했으나 하위 99%의 소득은 6.6%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35년간 극렬한 불평등이 힘의 한 축이 되었으나 우리는 다른 미국인들과 비슷한 생활 양식을 마땅히 누려야 하고 그 생활 양식을 누리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이 허용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세금 감면의 혜택은 거의 고소득층에게 돌아갔고 그 고소득층들은 자녀들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다시 고소득자가 되어 나중에 연방정부가 지원해줄 기업 부채에 투자할 수 있고 다시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을 받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시기다. 1980년대 초 이후 일부 사람들에게 경제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여기에 SNS의 발달은 여느 때보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비교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실업률은 현재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살펴본 것처럼 저자는 투자뿐만 아니라 돈과 경제 생활에서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조언을 해준다. 복리의 힘과 꾸준한 시간에 투자의 가치를 생각하게 해준다. 이 책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많은 통찰을 얻게 해주는 책이다.